자연은 인간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주지만 반대로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현재 일본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해들로 인해 예민한 상태인데요. 이번엔 각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대재앙이 시작될 것이라 예측돼 더욱 고조되는 추세입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일본 열도 중심부에는 연쇄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 후지산 대폭발의 전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심각한 자연재해가 도래할 것으로 바라보면서 일본인들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5일 일본 시사주간지 슈칸겐다이에 따르면 이달 초 야마나시현과 와카야마현에서 3시간 간격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가고시마현에서도 소규모 지진이 지속되면서 후지산 마그마 활동과의 연관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오전 6시 37분 야마나시현 동부 후지고코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9시 28분에는 이곳에서 500km 정도 떨어진 와카야마현 기이스이도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또 일어났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일본 SNS에는 후지산 분화라는 해시태그가 빠르게 확산되며 대재앙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이에 당국이 지진의 진원 부근은 과거에도 지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장소로 후지산 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밝히는 등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불안감은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슈칸겐다이는 후지산의 이변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화산학 전문가인 시마무라 히데키 무사시노가쿠인 대학 특임 교수의 말을 빌려 전했습니다. 시마무라 특임 교수는 지난 3일 오전 야마나시현 동부에서 발생한 지진이 후지산 마그마의 유동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면 화산 폭발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지산의 마지막 폭발은 1707년 12월 16일 발생한 호에이 분화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300여 년간 지하 마그마의 에너지가 더욱 강해졌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1200년에 걸쳐 11차례 분화했던 후지산이 이렇게 오랫동안 휴지기를 가진 적이 없었다는 점도 확률적으로 분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후지산에 대해 언제 분화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언젠가는 반드시 폭발이 일어날 것, 일단 분화하면 대규모 폭발로 이어질 것 등의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후지산이 폭발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걱정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와다 다카마사 재해위기관리 어드바이저는 후지산은 관측 시스템이 가장 잘 갖춰져 있는 화산이어서 분화하기 몇 주일부터 1개월 전에는 전조를 포착할 수 있지만 실제 폭발의 강도가 얼마만큼이 될지는 분화가 일어난 뒤 30분에서 1시간이 지나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피해 규모의 사전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TV방송이나 스마트폰에서 당국 발표 속보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면서 무조건 달아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의 경우 화산재가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확산되면서 분화 후 2시간이 지나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실제 호에이 분화 때에도 분화 후 2시간 만에에도 현재 도쿄의 화산재가 내려앉기 시작해 약 2주에 걸쳐 전역에 2cm 두께로 쌓였습니다. 첨단 전자 기계 장비로 사회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현대에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마무라 특임 교수는 수도권의 화산재가 불과 0.5mm만 쌓여도 전철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도로에 흰색 차로 실선이 안 보이게 돼 극심한 교통혼잡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와다 어드바이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서도 나타났듯 통실량이 급증하면서 전화가 불통될 것이고 화산재의 침공으로 인터넷 등 통신망이 타격받아 스마트폰도 제 기능을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는 어떻게든 언론을 통제하고 후지산 분화 위험성을 덮기 급급한 상황이라며 오히려 지속적인 보도를 통해 그간 지진과 분화 등의 소식에 익숙해진 국민들의 인식을 각성시켜 피해 예방 및 감소로 이어지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시한폭탄과 같은 화산 폭발에 대한 공포심으로 이민을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그중 가장 가까운 한국에 그나마 단시간에 도달할 수 있는 피난처로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현대 기술로 이동 경로나 피해 규모 파악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 감소엔 기여하겠으나 자연재해를 완벽히 막을 방법이 없음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라며 최근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만큼 최인적국인 한국은 물론 전 세계 또한 경계심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상상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날마다 재해 피해 감소를 위한 대책을 생각하고 있어요. 전해의 후지산 분화 상황을 몸으로 아는 사람은 누구 하나 없었지. 지금 정부에서 수도 기능의 분산, 이전 등 안내를 전혀 안 하셨으니까 관동권 국민들도 전혀 위기감이 없다. 이게 조금이라도 더 진행되면 오히려 각 가정에서 스스로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대책 마련에 선두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냐. 이대로 멸망을 눈뜨고 볼 것인가. 차라리 이민을 가라 말하던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를 상정해 준비할지, 깔보고 대수롭지 않을지도 모르니 대충 준비할지, 그 중간으로 준비할지, 우선 그 부분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에 따라 대비 품목 구매비의 자릿수가 달라집니다. 솔직히 절망적인 것 같아. 수도는 마비될 것이고 농작물은 절멸할 것이며 라이프라인도 정지될 것이며 교통수단과 통신수단도 정지될 것이다. 회사나 일할 형편이 되겠느냐 말이지. 정치인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현실이라고 본다. 정부가 병원이나 개호시설 등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상정하거나 도민이나 인근 현민이 지방으로 피난하는 것까지 생각해둔 건지 말을 하질 않으니 알 수가 없다. 단기적으로는 대책을 세울 수 없어. 대체 기껏 뽑아 놓아도 제대로 하는 일이 있긴 한 거냐. 리니어 열차 등을 만들 여유가 있다면 대지진이나 후지산 분화 시의 대책이나 지방과 제휴의 피난소로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모조리 찾아 낡고 방치되어 있는 공영주택 등도 여차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정해 두면 좋겠다. 초등학교 때 이런 거 쓰여있는 책을 읽고 밤에 잠을 못 자게 된 게 생각났어. 이제 그때와는 달리 앞으로의 삶이 희망의 빛으로 가득 차 있다. 결국 그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에 그렇게 느끼던 위기감에 눈꼽만큼도 없다. 그래도 여차하면 잃는 것의 크기에 놀라게 될지도 모르지. 이번에도 무사히 넘어가길 바라거나 이웃 국가로 이민 갈지의 선택지가 있다만 아무래도 지금 관계를 봐선 건너가도 최후가 좋을 거란 보장이 없네. 후지산의 분화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규모일지를 모르는 게 문제다. 웬만한 폭발이라면 뻔한 일이지만 칼데라 분화급이라면 일본은커녕 세계 멸망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그 결과로 분화에 대한 개인의 대책은 다른 재해와 같은 레벨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미래를 봐서라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했다. 지금과 같은 위기에도 국민도 정부도 그들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 후지산 폭발 전조 증상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올인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